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송 하세입니다. 이제 공부법의 쟁점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쟁점은 뭐냐면 혼자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게 이제 인터넷에서 혼자 어떻게 공부해요? 왜 학원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과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를 공부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많이 질문해요. 그런데 일단 혼자 공부하는 것과 학원과에서 공부하는 것의 차이를 좀 인식한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학원이나 과외를 하더라도 혼자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한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 해서 이 두 개의 쟁점을 뽑았습니다. 자, 학원이나 과외나 다음번에 학원대 과외도 또 하겠지만 사교육이라고 합니다. 사교육, 사사롤사. 사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교육이 있고 공교육은 이제 학교에서 교육합니다. 공교육. 이제 이 공교육과 비슷하다고 보는 것을 또 인강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인강도 어떻게 보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 많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공교육도 수업이거든요. 학교 수업 듣는 법 꼭 그 유튜브에서 제가 찍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필독이니까. 그 다음에 인강 듣는 것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간에 공교육과 인강이 있고 사교육을 하고 혼자 공부합니다. 자, 어릴 때부터 보면 유아기에는 이렇게 보육이냐 학습이냐 이렇게 누리과정이라고 그래요. 누리과정.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그냥 아이들을 잘 자라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건 보육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데서는 학습을 시키죠. 선행학습처럼 아이가. 근데 보육만 시키는 것도 있죠. 보육을 중점으로 하느냐 이건 건강하게 앞으로 배워야 될 걸 억지로라도 시키냐. 왜? 육아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습을 보육 속에서 놀이처럼 시키는 게 굉장히 노하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아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존경합니다. 이게 정말 아이들 좋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급여 받아가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이 유아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초등 저학년 밑에는 가르치기가 힘든 게 한마디 하면 얘 평생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부담감이 어마어마해요. 중등 고등은 아무리 얘기해도 쇠기의 경읽기가 되기 때문에 소기에다가 경을 읽어주면 되는데 유아는 한번 얘기하면 확 변해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 혼자 공부 유아는 불가능하죠. 근데 혼자 공부 시킵니다. 스마트폰으로. 근데 이 스마트폰의 장점이 재밌어요. 그 다음에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스마트폰에 재미를 들이면 절대 이거를 뺏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절대 사주지 마시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려요. 스마트폰. 폴더폰은 사주고 연락을 하더라도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으로 애 재미를 시선을 유도하는 순간 이게 없으면 울어요. 이거만 재밌어요. 외부는 안 재밌고. 그러니까 이게 자극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이게 거의 이 담배, 마약 못지 않다는 거. 게임 중독 못지 않다는 거. 이게 시초일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시라. 자, 초등은 순서대로 이제 음악 해야죠. 5살쯤에 음감, 이 음감이 절대 음감이 살아가기 전에 5살 때 음악하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좌측 손, 좌뇌우를 균형 있게 개발시키고 그 다음에 미술해야죠. 음악 못 시키잖아요. 엄마가 시킬 수도 있지만 미술도 여러 가지 만들고 하고 자료 사고 막 미술도 보내야죠. 체육도 보내야죠. 저는 바둑도 권해요. 생각하는 순서 참고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하는 걸 굉장히 들어요. 수영도 권해요. 이제 신체 밸런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체육학에서 쓰는 근육과 수영 이게 생존 수영도 있고 그러니까 학습으로는 한자도 권해요. 한자. 영어 기초 문법하고 파닉스 정확하게 읽기랑 기초 문법. 스피치 말하기 자신감이니까 이것도 권해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애는 논술도 권해요. 그럼 초등학생은 몇 개를 다녀야 되면 이걸 동시에 다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를 학원을 다녀야 되거든요. 헐. 그러니까 나이대로 나이에 따라서 음악 1년, 음악 2년, 미술 겹쳐서 1년, 그다음에 체육, 음악 미술 끝나면 체육, 바둑. 아니면 체육 끝나고 체육, 수영. 근데 이게 3일 다니고 이거 이틀 다니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일주일 내내 다니니까 힘들죠.
그다음에 한자, 영어, 스피치, 논술. 그러니까 초등 때는 보세요. 수학 있나요? 수학 구구단만 외워도 되고 천천히 하고 선행하면 다르죠. 이렇게 수학 독서를 혼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학 이야기 수학사 그 EBS 꼭 권하고요. 수학 혼자 문제 풀고 이게 뭐 빨간펜이나 이런 거 책 사다가 단계적으로 혼자 풀어서 해나가고 이 정도. 근데 책은 많이 읽을수록 좋죠. 많이 읽을수록. 왜?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선행을 가든지 내신 경쟁에 들어가면 초등 때 읽은 책이 다일 수도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경쟁이 치열하니까 많이 읽을수록 좋죠. 중등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영수 시키잖아요, 한번. 그 다음에 국어나 기타 과목을 혼자 해요, 아이들이. 그럼 이게 국어나 기타 과목을 혼자 할 수 있느냐의 능력 차이에서 내신 차이가 확 나죠. 이걸 못하면 이제 난맥상에 빠지죠. 영수도 보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다 하려면. 이제 이거 국어나 기타 과목을 하는 게 이 독서에서 오죠. 이 수학을 얼마나 접근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오는 거고 요 영어에서 얼마나 접근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이쪽에서 영향을 주죠. 그거 다 선행이 된 거나 마찬가지. 고등학교 때 보면 이제 내신 때문에 학원 가죠. 모의고사 하면서 정시한다고 학원 가죠. 수행평가 숙제해달라고 학원 가죠. 이제 과제를 혼자 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기본 문제, 그러니까 기본서를 얼마나 혼자 풀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혼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는. 기본 문제를 푸는데 모르기 때문에 뭘 보는 거예요? 인강을 보는 거고, 이 기본 문제를 푸는데 이게 같이 진도를 맞춰가기 위해서 공교육, 학교 진도랑 맞춰가는 거죠. 자, 학원에서는 유형을 배우고 문제 풀이 스킬을 배워요. 빨리빨리 푸는 거. 근데 이렇게 혼자 공부할 때는 교재를 나가요. 교재 진도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는 장기간이죠. 이렇게 한 권 풀고 다음 단계 거 풀고 다음 단계 풀고 다음 단계 풀고 이렇게 가니까 혼자 하는 거고, 이거는 학원에서는 한 문제집을 서너 달 배우잖아요. 두세 달을.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이거 1주에 나갈 수도 있고 2주에 나갈 수도 있고 한 달에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속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애들은 혼자 하고 그 혼자 할 능력이 안 되니까 학원 과외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요?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이게 시간도 많이 많이 소요되는데, 자, 이거는 핵심만 하고 편안해요. 시간이 덜 들어요. 그만큼 깊이 있게 실력을 못 쌓아요. 점수 상승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강제로 시켜서 점수 맞추니까. 근데 실력, 기초적으로 수준을 바꾸는 거는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어떤 자기주도 학습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초5, 6이나 중1 때쯤에 자기주도를 1년 정도를 배워서 학원을 가면서 이런 걸 하는,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걸 아는 학생이면 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실력을 팍팍팍팍 키워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화를 시켜서 자기주도를 연습을 해봤느냐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고. 왜? 요거는 자기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외우잖아요. 과외 받아봤죠? 네. 과외 받으니까 그거 나갈 때는 이해하는데 혼자 다른 거 하려니까 또 해야 되죠? 그렇죠. 또 해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아니면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계속 그 고3 때까지 계속 받든지. 그러면 이제 비용 측면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수업을 보면 이렇게 과외나 사교육은 정형된 수업에 정해져 있어요. 선행도 쭉쭉쭉쭉 당겨야 되고. 이거는 뭐라고요? 후행하면서 복습해요. 이 능력이 생기면 자기가 스스로 선행도 하는데 속도가 달라요. 자기 속도에 따라 날아가니까 능력자는 이걸 할 만하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에 비해서 이것이 빠르냐 했을 때 학원과 자기주도 학습을 선택하는 거죠. 혼자 하는 거는. 자, 이걸 보면 학원을 가자. 학교 수업을 했죠. 네. 그러면 뭐라고? 복습을 대체하죠. 네. 선행할 때는 수업을 대체하죠. 네. 이런 거예요. 선행할 때는 예습. 학교 수업 받았을 때는 복습이에요. 복습을 혼자 못하니까 학원 가서 하는 거죠. 혼자 하게 되면 예습을 해요. 혼자서. 그 다음 추가로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학교 수업이 있으면
사교육은 뭐라고요? 복습. 그 다음에 수업 대체. 선행할 때. 이 수업 대체가 혼자 하면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혼자 공부하면 학교 수업을 자기가 예습하죠? 그래서 예습 복습. 복습. 어쨌든 사교육은 중위권이 맞아요. 중위권하고 상위권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교육을 갖든지 중위권이 그냥 중위권 유지하기 위해서 하위권은 학원이 안 맞아요. 하위권은 과외만 맞아요. 못 쫓아가니까 압축해서 해야 되니까. 혼자 하는 나는 중위권도 일정 기간은 필요하다는 거죠. 혼자 스스로 해봐야 상위권 도약할 수 있는 바탕이 생긴다고. 디딤돌이. 최상위권은 혼자 하죠. 왜? 학원 가서 내 속도를 못 쫓아와. 나는 일주일에 책 한 권 푸는데 틀린 거 다 알아보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과외를 하든지 최상위권도 과외를 해요. 틀린 것들 모아서. 그러니까 이건 시간 문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학원에는 이제 비용 많이 들고 교습하는 교습소, 교습하는 강사의 능력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압축해서 나가요. 줄거리나 흐름만. 혼자 하게 되면 본인의 습관이 문제, 습관을 잡았느냐, 개인의 능력이 있느냐, 자기 속도가 어떠느냐의 문제야. 이거는 이제 실력이 증진이 돼. 실력 증진인데 왜 점수 증진이 안 돼요? 그럼 시험 공부를 해야 돼, 이때는. 시험 공부를 해서 틀린 오답 정리까지 피드백으로 퍼펙트 해야 되는데, 혼자 해서 시험 공부를 해서 틀린 거 오답 정리를 했는데 몰라.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사교육으로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의 진도는 자기가 혼자 하고, 모르는 걸 다 모아서 사교육을 한 다음에, 다시 자기가 혼자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야. 그러니까 단기 과외만 도움이 되는 거고. 요거는 뭐라고요? 자기가 못해. 그러니까 학원에서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다 정리하고 다시 더 수준 높은 학원으로 가든지 더 높은 반으로 가든지 해야 돼. 이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이거랑 이게. 이해됐어요? 그 사교육은 이제 보완 교육이에요. 점수 증진시키는 거. 자기 능력에 맞는 학원 수업을 찾아야 되는 게 쉽지 않죠. 자기 능력에 맞는 자기 성향에 맞는. 이제 이거는 점검과 체크가 어렵죠. 혼자 하니까. 분석하는데 자기 능력으로 분석이 안 될 때의 피드백이 문제죠. 피드백을 해서 이걸 이렇게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들어야 되니까. 자, 비율로, 어쨌든 기간별, 단계별로, 어떤 기간에, 시험 기간 전에 간단하게 모르는 거. 직전에 하는 건 소용없고. 단계별로, 하이냐, 중이냐, 상이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비율로 해야죠. 둘 다. 하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야지. 근데 계획을 짜고 사교육을 하고, 계획을 짜고 혼자 하고 해야 되는데, 계획하고, 특히 실천해서 뭘 써야 돼요? 누적기록부를 써가지고, 학습 누적기록부를 써갖고, 이걸 피드백 분석을 하지 않으면 둘 다 실패한다는. 자, 학원에 보내면 엄마님은 점수만 확인하는 거. 학원 가기만 하면 되고. 근데 점수만 맞추면 실력 없어도 돼. 실력이 안 늘어도. 실력 자체가 안 늘어. 그런 경우 많다고. 이거는 뭐라고요? 상황으로 자기 주도를 지금 긍정적으로 하고 있느냐, 믿음 있게. 이런 걸 확인해야죠. 부모들은. 근데 학생은 학원 가면 진도만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냥 변화가 없어. 떨어지진 않지. 학원도 이게 떨어지게 되면 그만두니까 철저하게 방어하지. 슬럼프, 이거는 뭐라고요? 자기주도로 학습, 혼자 하면 슬럼프의 조절, 지속해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지, 학생이. 자, 사교육쌤은 이런 학원에서는 점수 변화도를 주목해. 이거만 떨어지지 않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생활 애들하고 잘 지내기만 하면 돼. 실력이 문제가 아니야. 학원만 계속 있으면. 이거는 자기 혼자 하면 자기 확신이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사교육을 이런 자기 혼자 공부하는 애들 컨설팅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알아서 하니까 방법만 몇 개 알려주면 되지. 자, 동기 결과. 학원 볼 때는 친구 때문에 많이 가지. 그러니까 소폭 변화하면 만족해요. 학원도 일부러 팍 올려주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고 학원 그만둬서 살살살살 올리라고 해. 학원계에서. 이거는 변화가 돼야죠. 변화를 하기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 확신으로 변화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혼자 하고 자기주도하고 학습하는 거는 자기주도 학습이 성인용으로 개발된 거예요. 자기주도가.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 최상위 넘어가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위권이라도 이걸 배워야 상위권을 가요. 그러니까 최상위를 갈 수 있는, 상위권을 갈 수 있는 기본 전제가 자기주도예요. 그러니까 학원 중위. 플러스 자기주도. 근데 학원에서 숙제를 내면서 자기주도를 교묘하게 컨트롤하는 학원도 있어요. 뭐 학원을 뭐라 하는 게 아니냐. 자, 동아쌤은 학원으로 쳤을 때 본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 키워드가 이렇게 오답, 얘가 틀리는 걸 오답 중심으로 개별 수업을 해서 더 빠르게 쳐줘야 되는 거예요. 학원이 압축해서. 이거는 자기주도 방법이 뭔지 이해를 철저히 하게 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나가줘야 돼. 그걸 기다려야 되고, 이해하려면 지속해서 설명하고 1000번이든 100번이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자기주도 혼자 하는 거 쓰고, 자기주도 아니고 혼자 하는 거 쓰고, 그죠? 이거 썼지만 이게 쉽지 않죠. 다음번에 이제 혼자 공부하는 방법에서 따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 생각인데, 다 쓰는 거야. 학원은 참 순차적으로 해줘도 되는데, 혼자 공부한 법 한 번 듣고 다 알겠습니다 하고 수업하니까 사람들이 좀 더 자세하게 써야겠죠, 이런 거. 그쵸, 혼자 공부하는 거. 힘들겠죠. 근데 이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늘었어요. 뭐 때문에? 인강도 늘고, 책도 이제 해설이 어마어마하게 자세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거 공짜 테마 수업으로. 요 초중고가 다 나와. 2차 함수, 여기다 1차 함수 쓰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 다 쭈루룩 나오니까 쭈루룩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인강도 그렇고, 해설도 그렇고, 테마 학습도 할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혼자 공부를 해도 좋을 법할 만큼, 옛날보다는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데이터가 있지. 근데 이걸 조합하고 정리하지를 못하지. 네, 그런 문제 차이지. 요거만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이 많다는 거죠. 사교육은 보완교육입니다. 보완교육. 보조교육, 보완교육. 자기도 학습은 초상위, 최상위 넘어가 초상위요. 초월한 애들. 초인. 초상위 방법이야. 하지만 누구나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본 실력을 못 다지면 상위권 못 들어간다는 거죠. 상위권 갈 수도 있어, 학원으로. 근데 초상위는 못 간다는 거죠. 이해돼? 자, 학원은 교습소의 마인드, 사장의 마인드, 교습소, 교습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 나가고, 학원은 자습은 내 마인드가 작업하는 거지. 이건 남. 학원은 점수를 많이 점수에 신경 쓰는 거야. 오로지 점수. 혼자 공부는 실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이거를 다지지 않으면 못 간다고. 자, 무슨 얘기냐면 자기주도를 안 한다는 것은 여기서 공을 이렇게 올려줘. 네. 도움이 돼, 학원에서. 그쵸. 또 여기서도 올려줄 수 있어, 도움이 돼. 학원에서. 여기서도 올려줘, 도움이 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올라가든지 여기를 도전해야 되는데, 이걸 학원에서 하면 이만큼 해야 돼. 그러면 혼자 시간상 불가능해. 무슨 얘기냐면 학원에서 공부는 이런 공부예요. 이걸 채워가는 거야. 그래서 학원을 끊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 올려. 왜? 여기서 여기까지 뭘 올렸어? 학원의 힘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내가 올려야 되거든. 근데 요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 자기주도 공부는 이런 공부야.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때 채워. 이렇게 차 있어. 이렇게 차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만 채우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빠르게 혼자 하고 혼자 해놨다는 거야, 자기주도는. 자, 학원과 자기 학습은 병행하되, 혼자 하는 학습은 병행하되,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학원을 갈 거고, 내가 어떠한 학습 전체 단계를 받을 거고, 몇 대 몇으로 할 거고, 과목을 어떻게 할 거고, 교재를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조정을 해야지. 근데 이 조정을 못하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냥 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발생했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학원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도, 연구도, 공개도 사람들이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선택의 여지를 뺏어서 정보가 독점돼서 그렇게, 정보를 찾지도 못하지만 정보도 독점되고, 정보에 대한 관심도 적어지고,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 굉장히 힘든 거지. 뭐 이것 때문에 공부법 책자 쓰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도움되게 판단하시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학원이나 일부 사람들이 입시에 대해서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원이 뭐가 장점이고 자기 혼자 하는 게 뭐가 장점이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지. 이것도 굉장히 많잖아. 영상을 들으면 못하잖아. 한 번에 보고 싶은데. 그래서 책으로 쓸 수밖에 없고. 근데 책을 보면 글자 써놓으면 정보가 부족하면 또 이해를 못 하시잖아.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법 영상으로 보라고 미리 찍는 거야, 이렇게. 책에 쓸 거에 대한 대략적인 걸 거칠지만. 다음에 책이 완성되면 그거에 또 맞는 영상을 또 찍어야겠지. 그렇죠. 그러면 영상 찍고 책 쓰고 영상 찍고 또 부록 또 책 쓰고 이렇게 하겠지. 네. 영원한 암기 이해의 반복.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혼자 공부하는 거하고 학원 다니는 거하고 차이가 뭐고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동아쌤입니다.